제도적인 허점과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2주 전부터 이 얘기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투자 주의와 투자 경고, 투자 위험제도, 이 시장 경보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월 달에 투자 경고 지정 종목 부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의 세력주나 테마주성 흐름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400조짜리입니다. 그죠? 현대로템 시가총액 30조 가까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두산에너빌티 시가총액 40~50조. 그러니까 시가총액 40조, 50조 라인 부분도 투자 경고에 들어가면서 부담을 시장에 놓고 있죠. 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안 좋냐?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용 안 쓰고 현금으로 매매하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용으로 매수한 분들은 그 투자 경고가 지정된 종목은 담보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죠? 여타 종목에 있어서 주가가 내려가서 이 담보 가치가 그 부분만큼 제로가 돼 버리니까 다른 신용 쓴 부분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계좌 부분이 일정 정도 주가가 내려가면 담보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부분이죠. 사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조건 6가지로 보게 되면 3일간 110% 이상 상승하거나 단기 급등하거나 5일간 60% 이상 상승하거나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지정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초장기 상승을 해서 1년간 200% 이상 추세적으로 상승한 섹터 종목 부분이 상위 10개 계좌 시세 영향력이 4일 이상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 10조, 20조, 400조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투자 경고잖아요. 이런 종목을 개인 투자가가, 상위 10개 계좌가 매수로 관여를 해서 4일 이상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와 연관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죠? 10월, 12월 들어서서 계속해서, 그죠? 업종의 실적이 좋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리고 있느냐? 이거 좀 의도적인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맘만 먹으면 어떤 특정 종목을 투자 경고 지정시킬 수도 있을 만큼 시세를 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여하튼 이렇게 안 좋은 종목, 안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개선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 개선점은, 그죠? 즉시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 잘못을 인지하고도, 그죠? 그걸 보완 개선하는데 너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또 내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탁상 공론적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한 해에 주가 지수를 예측을 하는 부분, 사실 주식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정 종목을 여기서 좋다,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잘 안 들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은 시시각각으로 뉴스가 나오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AS가 진행되지 않는 종목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그죠? 여러분들에게 운빨로 맡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주가, 특히 개별 종목 부분이 상한가 갔다가 슉 내려오는 부분, 여러분들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시세 변동성, 이런 종목 부분들을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건 안 되죠. 특히 시가총액 3천억 이하의 종목 부분들은 종목도 그러할지언정, 그죠? 시장 전반의 부분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부분도 미국과 중국, 정책적인 변수,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은 틀리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의 월봉과 주봉이라고 잘못 썼네요. 그죠? 여기 일봉과 월봉, 주봉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차트를 잘 보시면 상승 추세를 가던 종목 부분이 시장 나스닥 지수가 흔들렸죠. 흔들린 부분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미 정부의 셧다운, 거기 해소가 됐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라클과 브로드컴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여튼 AI와 관련된 과열 논란이었죠. 사실 저점을 찍고 나서 그죠? 12월 10일까지 잘 반등을 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잘 반등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죠. 그러고 나서 그죠? 오라클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조금 안 좋게 나왔고 또 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을 잘 나왔는데 내년도 전망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내려왔고 그러면서 지금 내려온 부분이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그것은 지금 조정의 이유 정도지 하락을 가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봉 모습입니다. 그죠? 저점을 찍고 2주 연속 양봉을 내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2주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추세 하단점에 근접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시장 지난주 목요일처럼 쿼드러블 워칭데이 변동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시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네 죽고 나 살자. 그죠? 주가는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떨어져야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있는 치열한 공방의 시장이 금요일 쿼드러블 워칭 데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 일봉입니다. 지금 오늘 2시까지의 모습인데 뭐 조금 6포인트 정도 더 올랐죠. 우리 시장도 11월 4일부터 정말 그죠? 징글징글하게 지금 뭡니까? 횡보하고 있어요. 4,0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올해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으니까. 그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서 쉬어서 내가 잘 올라왔나 확인해야죠. 그 확인하는 과정이 뭡니까? 실적입니다. 그죠? 자, 지금 실적이 괜찮냐? 지금 실적이 공백 기간이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하고 4분기 실적이 아직 내년 초에 가야 발표가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의 4월 부분에 놓여져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200~300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3,2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입장에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를 잘 온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기관 조정의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해 하시면 안 되고 그죠? 올라갈 듯해서 쫓아가면 안 되고 떨어질 듯 한다고 추격 매도하는 관점이 아닌 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느냐? 그죠? 우리나라는 그죠? 실적 사이클이 길고 진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을 한 해에 다 고지고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그죠? 2년 평균 정도의 흐름으로 반영을 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에 우리나라 순이익 증가율이 58.9%였는데 그죠?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9.6% 떨어졌어요. 미국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역행을 했습니다. 58.9와 마이너스 9.6으로 하면 몇입니까? 67 정도 올라가야 될 상황인 거였잖아요. 올해 67 올라왔잖아요. 코스피 지수. 그죠? 그리고 올해도 그죠? 올해도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에는 순이익이 증가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2026년 순이익 부분으로 보게 되면 307조 원, 2027년 341조 원. 그래서 2026년과 2027년을 평균 개념으로 보게 되면 67%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금 4,000포인트 라인 부분이 뭡니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증시 양극화. 계속 듣고 있죠. 우리가 부동산도 양극화인데 주식시장도 양극화. 사실 시장에 2,5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PBR 기준, 그러니까 PBR 1은 뭡니까? 청산가치하고 지금 시총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 PBR 1배 이상이 1,225개 종목.
그리고 1배 이하인 종목이 1283개 종목. 그러니까 PBR 1배 이하, 청산가치보다도 못한 종목 부분들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중소형주죠. 코스닥과 또 거래소 쪽에. 자, 그런데 사실 올해 대형주 상승률이 73%고 중형주 상승률이 43%, 소형주가 21%입니다. 자, 왜 양극화가 해소되려면 중형주, 소형주가 상승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들의 ROE가 그죠? 개선되지 못하니까 대형주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 코스피에 818개 상장 기업 수가 있고 전체 시가총액이 3,200조에서 3,300조로 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죠? 이 코스피보다 종목 수는 2배 이상 많은 1,700여 개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은 487조예요. 그러니까 기업 수는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은 10분의 1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가 특히 연기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2024년도에 코스피에서 거래한 연기금이 260조 정도를 거래를 코스피에 했는데 코스닥에는 13조 원 정도를 매매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코스닥 상승률이 거래소보다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또 이거죠. 코스피는 나름대로 상장사들이 밸류업 공시를, 이 빨간색인데 밸류업 공시를 해서 나름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몇 개 종목이 밖에 밸류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밸류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그죠?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연준이 유동성을 확장하는 국면, 사실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물론 내년에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는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더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발표한 GDP 부분을 보게 되면 아주 견조하게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니까 금리를 내년에 두 번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반대로 또 여타 경제지표 부분에 있어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싸울 수 있는 가능성에다가 집권 2년차 오바마 정부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였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이 연초 부분에 좀 더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의 탄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폐장이잖아요. 그죠? 화요일이 폐장이어서 수요일 날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1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1월 달에 어떤 섹터가 주도적으로 나올 거냐. 그죠? 1월 달에 평균적으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죠? 가장 강하게 1월 달에 상승한 섹터가 2월에서 6월까지도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섹터 1등과 2등 섹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그 눈여겨보신 섹터 부분을 공략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 시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입니다. 이건 11시 30분에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조금 더 밀렸죠. 그죠? 개인들이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밑에서만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궁극적으로 큰 박스 11월 4일 날 고점 이후에 계속 횡보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일본 부분은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주봉 흐름을 보니까 사실 3,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4,000포인트 부분에서 9주, 9주 동안 횡보 조정을 보이고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분이 이번 주까지가 9주,
그죠? 9주 횡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 흐름은 양호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2025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76%가 올랐는데 코스닥은 반 정도밖에 못 올랐죠.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76% 오르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오른 섹터는 기계가 172%, 반도체가 166% 해서 6섹터 정도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지수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줬죠. 이건 코스피 정도입니다. 코스닥은 더하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4,200포인트를 12월 중반 부분부터 돌파하면서 실질적으로 4,550포인트까지 지금 오늘 찍었습니다. 4,500포인트를 올라오고 있는데 그죠? 시장의 상승 종목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오늘은 급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니까 뭡니까? 대부분의 섹터 종목 부분들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2025년 12월 5일 그러니까 한 달 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껏 이 코스피가 상승하는 부분이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33% 그리고 하이닉스가 3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상승률에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지수 상승의 비중이 88%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올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삼성전자 지금 12월 5일 날 시가총액이 3,381조 코스피가 그런데 1월 6일 어제까지 3,783조로 시가총액이 상당폭 증가하는데 거기에 그죠?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시총이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SK 하이닉스조차 500조가 넘어가면서 코스닥 시총 521조보다 더 높은 흐름까지 보였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죠? 우리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 베팅하는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내 종목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초보 투자가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주식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이 시장보다 더 좋은 성장 흐름을 보일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종합주가 지수가 5,000포인트 간들, 6,000포인트 간들 내 종목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그 종목은 지수하고 역행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지. 4,5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니까 내가 많이 떨어진 실적도 별로 없고 매출 성장도 별로 없는 내 종목까지 시간을 기다리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주시장에서는 순진하면 다치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그죠? 7%가 넘게 1월 달만 해도 7%가 넘게 올라갔는데 나스닥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스닥은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 지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경기 민감 종목 부분들이 조금 놓여져 있는 다우 산업 지수는 3%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월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의 여건이 더 나은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12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너무 빵빵하게 나왔다. 빵빵하게 나와서 그죠? PER이 너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2월 20 부근 보게 되면 그때부터 매일 거의 8%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하는 과정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 뭡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2월 말부터 그죠? 급등 랠리를 펼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할 거 없이 빅테크 7 종목 부분들, 테슬라, 애플 포함해서 그죠? 그 종목 부분들은 뭡니까?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과열 논란이 있고 어떤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급되는 반도체 D램이라든지 HBM이라든지 이쪽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랐죠, 그죠? 나르는 새. 사실 두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3,800포인트에서 4,200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이거를 돌파할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 마디가 오늘 상단 부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건 12시 반에 차트를 만든 건데, 그죠? 거의 상단 부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다소 쉬어야 될 명분이 좀 필요하죠. 내일 옵션 만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디만큼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1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내일 발표되는 부분.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사분기 영업이익이 16조 7천억이 컨센서스였는데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금 21조 5천억까지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최고의 실적이 나오는 흐름 부분들이 전개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미 선반영에서 일정 정도 올라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코스닥은 비실비실하죠. 오늘 같은 날도 0.9% 하락하면서 뭡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뭡니까? 바이오 쪽에서 올릭스라든지 ABL 바이오 그리고 뭐 이쪽 정도가 상승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힘이 없다. 여기서 의문점 하나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반도체 소부장은 오늘 전멸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부분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주도하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을 막 올리고 있어요. 그죠? 키움증권은 5,200까지 또, 요 부분에서 올리고, 자, 뒷북인지 재평가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외국인이 코스피 월별 매매 추이를 보게 되면, 그죠? 11월 달에 14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가, 그죠? 12월 달에 4조, 그리고 지금 1월 달 들어서 3조 668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장세는 개인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장세였다면, 이번 장세는, 그죠? 2025년은 기관, 그리고 2026년은 외국인 장세. 그럼 외국인들이 그죠? 거래소나 코스닥에 실적 없는 종목들을 개별 종목, 조그만 종목들을 매수할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실적이 있으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 대형주들을 매수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주식시장 중요성, 1월이 강한 섹터와 종목 부분이 2월과 6월에도 강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표가. 그러니까 1월, 지금 이틀, 3일밖에 거래일수가 안 지났는데 이걸로 다 평가하지 마시고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한 섹터 한두 섹터 부분들이 그죠? 이후에도 상반기 시장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